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선문 차료 안에 수록되어 있는 달마대사의 이입사행론 중에 25번째 시도, 비도, 차별문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차례인데요. 이 달마대사도 그 경전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견지, 자기의 어떤 그런 깨달음이 열린 거죠. 근데 경전을 보고 경전의 말 그대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지식인, 학자에 불과합니다. 경전에 있는 말, 그리고 뭐 일반 그런 서적, 전문 서적에 있는 말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것, 그것은 진짜 학자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소화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작용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이제 활용할 수 있을 때,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때, 적재적소에 잘 지혜로서 활용할 수 있을 때 그분은 수행자가 되죠. 그러니까 지식하고 지혜하고 다른 점은 바로 그 점입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제목이 시도, 비도, 차별문인데, 시도는 옳은 도, 비도는 잘못된 도. 근데 이게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 비도, 좋은 도, 나쁜 도. 그러니까 이제 옳은 것, 나쁜 것이 차별이 있다는 건데, 내용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뭘 한번 캐치해야 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에 이르기를 도가 아닌 데로 가서 불도에 통달한다고 하였으니 어떠한 뜻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문자답이죠. 여기서 경이라는 것은 유마경, 불도품에 있는 내용을 달마대사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뭐 뜻은 같아요. 답하기를 도가 아닌 데로 간다는 것은 이름을 버리지 않고 형상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며, 통달한다는 것은 이름 자체가 이름이 아니고 형상 자체가 형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참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도가 아닌 데로 가서 불도를 통달한다 했죠. 경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옳은 게 있고 옳지 않은 게 있어요. 법으로 정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든지 어떤 그런 저촉을 받습니다. 아니면 뭐 형법에 걸리든지 아니면 처벌을 받든지 그러죠. 그리고 뭐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뭐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뭐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 옳은 일, 그것은 세상에서 정한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살다 보면 옳은 일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뛰어난 사람, 또 강한 사람, 윤리도덕이라는 것은 강자가 강자를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걸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아마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가장 알기 쉽게 예를 들면 약속 같은 거 있죠. 약속 같은 거를 보면 지켜야 됩니다. 근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강자죠. 돈이 있고
조금 능력이 있고 또 분명한 사람, 근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약한 사람, 분명하지 않고 또 뭐 변명도 잘하고 그렇게 했다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알기 쉬운 것은 학생이 등교 시간을 어기면 약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선생이 등교 시간을 어기면 처벌을 받지 않아요. 똑같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약한 사람은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강한 사람은 지키지 않아도 그냥 넘어갑니다. 사장하고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부하가 회의 시간이 늦으면 왜 늦었어 하고 문책을 받습니다. 사장이 늦었으면 일이 바빠서 좀 늦었어 하고 끝납니다. 그죠? 요즘에 뭐 정치를 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되는 것도 죄가 안 되고, 돈이 없으면 그냥 뭐 이해해주고 봐줄 수 있는 것도 죄가 됩니다. 요즘 김명란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했는데도 그거를 이제 태연하게 쓰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다 합니다. 근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정성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촌지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을 이제 저촉시켜 가지고 벌을 줍니다. 그렇죠? 어느 게 옳은 도고 어느 것이 그른 도인지 이 세상에는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것을 적용을 시키려면 옳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결국 뭐겠습니까? 도가 아는 대로 간다는 것은 이름을 버리지 않고 형상을 버리지 않는 것이며, 통달한다는 것은 이름 자체가 이름이 아니고 형상 자체가 형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가 아닌 대로 간다는 것은 결국 그때 그 자리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만든 법칙에 저촉을 해도 그것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름을 버리지 않고 형상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근데 그 반면 통달한다고 하는 것은 이름 자체가 이름이 아니고 형상 자체가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분별입니다. 분별은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어, 이 사람이 이렇게 위반을 했어, 분별합니다. 근데 거기서 통달한다는 것은 무분별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것이 이름이 아니야, 형상이 아니야. 왜? 큰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면, 불교에서 공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거, 조주스님이 무자 화두를 이렇게 내세운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노자에서 또 허무를 내세우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그 불성이라 합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의 본체예요. 근데 불성은 우리 마음의 본성인데 그것은 형상이 없다는 겁니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반야심경에 있는 것처럼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이 차별세계를 다 떠나요.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불성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본성이 클 때는 커요. 작을 때는 작아요. 전부 인연이죠. 더러울 때는 더러워요. 더럽지 않을 때는 더럽지 않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인연 따라 더러워지기도 하고 인연 따라 깨끗해지기도 하죠. 근데 그 본래 자체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이해하시겠죠? 인연 따라 작용이 나왔을 뿐이지 그 마음 본래 자체는 아무런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보세요. 여자하고 관계하면 여자하고 관계를 합니다. 남자하고 관계를 하면 남자하고 관계를 해요. 근데 여자하고 관계할 때 그것이 안 좋은 관계를 할 때는 하지만 이런 마음의 세계, 근본 세계에 있을 때는 그때 한 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애받지 않아요. 또 남자하고 관계할 때 남자하고 관계하지만 그 관계하고 끝났을 뿐, 거기에 걸리지 않을 뿐 끝납니다. 그리고 아무런 그런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공이라는 것은 상호 의존 관계거든요. 야국 강식이 아닙니다. 상호 의존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적으로 의존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약육 강식이라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갖다 먹이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알기 쉽죠. 어떤 유치원에서 이제 봄에 야외 학습을 갑니다. 원아들이 가다가 이제 들길에 꽃이 피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거미줄이 있습니다. 근데 나비가 그 거미줄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학생이 한마디 하죠. 이쁜 나비가 거미한테 잡혀가지고 불쌍하게 죽임을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선생도 그 말에 이제 동조하면서 그게 약육 강식의 세계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고, 그죠? 참 나비가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학생이 있다가 선생님 그러면 거미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육 강식이라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갖다가 누르는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불교의 입장, 진리의 입장에서 맞지 않아요. 상호 의존 관계, 이것은 전부 연결된 세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나비는 거미에게 자기 몸을 보시해서 거미를 살려주죠. 거미는 나비를 먹이로서 먹고 자기 에너지원을 충족해서 자기 생명을 이렇게 살립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나비는 이쁘니까 불쌍하다 하고, 거미는 생기기가 좀 흉측하게 저처럼 이렇게 못나게 생겨가지고